제가 오늘 영상의 제목을 아마 사주 상담가가 챗 GPT로 사주를 보고 놀란 점이라고 달려고 하는데,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 때문에 놀랐냐? 너무 멍청해서 놀랐습니다. 쪼꼬명리. 네, 파이님들 안녕하세요. 초명입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챗 GPT나 클로드나 여러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글을 쓸 때 챗 GPT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 아는 지인이 IT 업계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중간 관리자 정도 돼요. 이 친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더 인지도가 있는 같은 분야의 IT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는데, 지금 본인이 몸담고 있는 회사가 워낙 일하기 편하다 보니까 이직을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계속 여기 있는 게 나을까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본인 사주를 좀 봐달라고 했어요. 그 지인이 극신약한 사주였고요, 화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을사년 같은 경우, 그리고 내년 병원년도 그렇고 화가 비겁으로 들어오거든요. 비겁. 그러면 남하고 경쟁을 했을 때 이기기 정말 쉬운 운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올해 을사년하고 내년 병원년이. 올해 이직을 하면 안 그래도 사화가 하반기 때 점점 강하게 들어오는데, 이직을 하면 내년에도 그 회사에서 본인의 경쟁력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직을 하는 게 타이밍상 너무 잘 맞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좀 불안했나봐요. 그래서 IT 업계 종사자답게, 물론 이건 IT 업계에 다니는 거랑 안 다니는 거랑 큰 상관은 없겠지만 챗 GPT한테도 그걸 똑같이 물어봤대요.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내가 이직을 하는 게 나을까 아닐까, 내가 그 회사랑 잘 맞을까 아닐까, 이걸 물어봤는데 챗 GPT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당신의 사주와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이 맞지 않는 건 아니다, 오히려 잘 맞는다. 그래서 일단 직장을 옮기게 되면 이 회사에 뼈를 묻는다는 생각보다는 단기적으로 일단 해보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다른 비슷한 회사를 찾아보는 게 낫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챗 GPT의 답변을 듣고 이 답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아이언맨 영화 보면 그 인공지능 비서 자비스가 나오잖아요. 딱 자비스가 본인에게 이야기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대요. 물론 저도 예전에 챗 GPT로 제 사주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서비스가 좀 형편없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작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챗 GPT가 장문하는 실력도 많이 좋아지고 어떤 정보 검색 관련해서 물어봤을 때 그 정확한 정보를 찾아주다 보니까 제 사주를 챗 GPT에게 한번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85년 9월 4일생이고요. 미시에 태어났어요. 그 챗 GPT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85년 9월 4일 미시에 태어났어. 내 사주를 한번 살펴봐 볼래? 자, 챗 GPT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을축년, 갑신월, 무인일, 정사시 사주라고 했어요. 근데 사주 명리를 조금만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여기서부터 정보가 잘못됐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저는 병호일이고요. 조금 전에 제가 미시에 태어났다라고 정보를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시로 지금 시간을 잡았거든요. 목화토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금수는 약한 편이야, 이건 맞아요. 용신은 화, 보조용신은 금 쪽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대운을 보면요, 5세부터 14세까지는 을류고 15세부터 24세까지는 병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히 잘못된 정보죠. 제 사주를 가지고 왔어요. 저는 85년 9월 4일, 즉 을축년, 갑신월, 병호일, 을미시의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천간에 목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일간인 병화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지가 5화고요. 시지가 뜨거운 미토라서 저는 전체적으로 목하고 화가 강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나에게서 넘치는 기운, 일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넘치는 기운이 운에서 흘러 들어오면 매우 운이 불리하길래요. 이건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이때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주에서 가장 피해야 될 기운, 꺼릴 기자를 써서 기신이 화 비겁이 되고, 이 기신을 도와주는 구신, 이게 목 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하고 화가 들어오면 운이 불리하게 흐르는 사주고요. 반대로 이런 부분들을 다스리고 조화롭게 해줄 수 있는 기운, 용신이죠. 용신이 금 재성이고요. 희신은 토 식상이에요. 이 얘기는 토 식상하고 금 재성이 들어오면 운이 유리하게 흐른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사주를 보는 이유는 내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서인 분도 있겠죠. 그런데 단순하게 성격을 알기 위해서 사주를 보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MBTI나 또는 디스크 검사나 여러가지 유용한 심리적 도구들로도 충분히 내 성향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사주를 봐야 되는 이유는, 또 사주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언제 나아가고 언제 물러나야 하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거든요. 다르게 보면 타이밍이죠. 타이밍. 지금 대운을 보면 나에게는 겨울이 들어와 있어요. 겨울.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겨울이 들어와 있는데 겨울인지 모르고
바보같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면 그의 농사는 망합니다. 기다렸다가 봄이 되면 물을 주고 씨앗을 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나아가고 언제 물러나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사주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챗GPT는 이런 부분은 전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할 겁니다. 봤을 때 오행의 분포를 보고 이 오행에 따른 특징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맞는 해석을 제시를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내 사주에 화기운이 많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 거야?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맞아요. 열정적이기도 하고요. 감정 표현이 솔직하고 즉흥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명랑한 편이에요. 화기운이 강한 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챗 GPT한테 물어보면 성격 정도는 잘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타이밍에 관련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기업에서 인사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내 사주를 봤을 때 올해 이직을 하는 게 나을까? 근데 여기서부터 또 잘못된 답변을 내놓죠. 미시 출생 무인일주야라고 하는데 저는 병호일주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운이 무자대운이고 2025년 세운이 갑진년이래요. 세상에, 갑진년은 2025년이 아니고 2024년이었습니다. 지금이 2025년 을사년이죠. 그래서 이직할 타이밍인가 라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재 세운에서 수하고 목이 들어온 것도 아니죠. 물론 진토가 수의 기운이 강한 건 맞습니다. 이걸 갑진년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답변을 내놓은 것 같아요. 이런 시기에는 성급한 결정을 하기보다는 내부 정비가 먼저다. 인맥 확보나 실력 쌓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인사 업무가 화토에 잘 맞는 분야인지는 일단 판단을 보류하겠습니다. 어떤 오행에 딱 맞는다기보다는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 모행에 좀 잘 맞다고 보거든요. 인사 업무를 하는데 목화가 강한 분들은 직원들과 상담할 때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금이 강한 분은 공과 사를 철저하게 구분해서 상벌을 제대로 줄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봐요. 결론은 챗 GPT에게 물어봤던 저의 사주와 관련된 부분, 이직의 타이밍과 관련된 부분은 사주 명리학적으로 전혀 참고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정보들만 보여주다 보니까 아직 사주 관련해서는 챗 GPT를 활용하기가 이르다라는 겁니다. 챗 GPT로 사주 분석을 맡겨보면 내 사주의 오행 구조나 성격이나 성향이나 또는 나아가서 뭐 배우자 운이나 재물운, 이직운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무료 사이트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편하게 물어봤던 본인의 사주에 대한 정보들보다는 훨씬 많은 정보들을 챗 GPT가 보여주다 보니까 솔직히 챗 GPT를 더 마음에 들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챗 GPT는 일단 친절해요. 우리가 사주 상담을 하러 갔을 때 철학관을 찾아가면요, 나이가 좀 지긋한 분들은 반말하는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챗 GPT는 반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정하고 친절하게 느껴지겠죠. 경어체로 답변을 하니까요. 나는 명령어로 물어보지만 사람들이 챗 GPT에게 사주를 물어보는 건 어쩌면 저는 위로받기 위해서라는 생각을 좀 해요. 내가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좀 따뜻하게 위로받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그러기가 어렵다 보니까 힘든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대기업을 다니는데 다른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려고 해요.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조언은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요즘 다들 취업이 좀 어렵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너 그래도 대기업 다니고 있는데 지금 더 좋은 데로 이직하려고 한다니까 뭐 누구 놀리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뭔가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정복하기 어려운 분야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로또 같은 분야고요. 두 번째는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점술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점술의 경우에는 물론 무속 인분들도 종사하고 계실 거고요. 또 명리 학자들도 종사하고 있을 거고요. 또는 타로 마스터, 타로로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도 속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이 점술의 분야는 상담학과 좀 관련이 깊은 분야거든요. 그래서 챗 GPT를 썼던 많은 분들이 뭔가 상담을 통해서 위로받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챗 GPT를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저에게 챗 GPT로 똑똑하게 내 사주 보는 법 이런 책을 써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신 출판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명리학 쪽에 종사하고 계신 지인들은 언젠가 챗 GPT가 사주 명리학 상담 분야를 잠식하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우려를 하신 분도 있었는데 저는 실은 걱정을 단 1도 안 합니다. 왜냐면 지금 챗 GPT한테 제 사주를 물어봐서 아시겠지만 대운조차도 제대로 몰라요. 일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오행에 따른 성격 분포만 판단하는 수준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을 개발하신 분들이 가장 우려했던 건데 쓰레기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을 했다 보니까 이런 인공지능이 내놓는 정보들도 전부 다 쓰레기 같은 그런 답변들만 한다 이거예요.
지금 챗 GPT가 딱 그런 경우거든요. 물론 시간이 한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면 챗 GPT가 정보들이 유의미한지 아닌지를 가려내고 좋은 정보들로만 학습을 해서 훨씬 더 나아지는 답변을 업그레이드해서 내놓겠죠. 저는 사주 명리학이 통계학이라고 볼 순 없지만 적어도 통계학적인 분야에 빚지고 있는 학문인 거는 맞다라고 봐요. 통계학적인 분야에 어쨌든 빚지고 있다라는 게 뭐냐? 패턴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 쌓아놓은 지식들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존재합니다. 언어도 패턴이죠. 그래서 챗 GPT가 작문을 하는 거잖아요. 챗 GPT가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어쩌면 지금 현재 내담자가 물어보는 상황을 내담자 스스로가 객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따뜻한 그런 위로의 형식으로 해준다면 많은 분들이 챗 GPT를 더욱더 많이 활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용신이 금재성이라고 했는데요. 이 얘기는 토식상하고 금재성이 들어오면 운이 유리하게 흐른다는 뜻이라고 했었죠. 저는 39 대운인 경진 대운부터 작년부터 들어왔었는데요. 이때부터 운의 흐름이 매우 유리해져요. 물론 목화가 들어오는 해는 좋지 않기 때문에 2027년까지는 제가 방어적으로 활동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2028년이나 2029년 그리고 2030년부터 해가지고 경제적인 상황도 훨씬 나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챗 GPT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내 사주를 봤을 때 나는 언제 가장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지군이나 연애운이나 재물운 같은 걸 물어보실 것 같아서요. 이거부터 걸리네요. 저는 무인일주가 아니고 병호일주인데 재성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 이건 틀리진 않거든요. 내 사주가 강해져서 재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기, 그렇죠. 이런 걸 보고 신왕해진다라고 하죠. 대운부터가 완전히 다 틀려있기 때문에 언제 부자가 될 수 있냐라고 한다면 45에서 54세 기축대운이라고 하는데 일단 저는 기축대운이 오질 않습니다. 기묘대운이죠. 49부터 55부터 64는 경인대운이라고 하는데 그런 대운은 없어요. 저는 무인대운입니다. 이 금이라고 한자를 써놨는데 여기도 목이라고 답변을 하잖아요. 저는 챗 GPT가 너무 멍청해서 놀랐어요. 제가 오늘 영상의 제목을 아마 사주 상담가가 챗 GPT로 사주를 보고 놀란 점이라고 달려고 하는데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 때문에 놀랐냐? 너무 멍청해서 놀랐습니다. 올 초에 모 업체에서 제가 명리 나를 지키는 무기 책 시리즈를 썼잖아요. 기본편, 중급편, 고급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요 책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켜도 되겠냐라고 연락을 줬어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챗 GPT가 어느 정도 똑똑해져서 사주 상담을 하기 위해 여기저기 철학관을 다닌다거나 해도 좋겠지만 실은 사주를 보고 미리 가능성을 제안하고 뭔가 도사나 무당내를 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때 결혼하겠네, 이때 연애하겠네, 이때 취업하겠네, 이때 돈 많이 벌겠네, 오늘 이때 이혼하겠네 등등.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챗 GPT는 적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라서 소소하게 위로가 필요하면 오히려 챗 GPT를 쓰는 게 낫다라고 봐요. 그런데 제 콘텐츠를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하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만든 정보들이 어쩌면 쓰레기 정보들하고 구분이 안 돼서 오염이 되고 더 섞일까봐 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챗 GPT에게 사주를 물어보는 이유는 내 사주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자 하는 호기심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위로받기 위한 마음이 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챗 GPT하고 대화를 하면서 본인의 마음을 좀 다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러니하죠. 왜냐면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어쩌면 인간성을 더 강하게 품고 있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니까요. 저는 시장 명리학계에서 사주를 보고 무당흉내를 내면서 내담자에게 상처를 주는 분들이 좀 반성해야 될 여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챗 GPT로 본인의 사주를 똑똑하게 풀이받는 법? 이런 걸 소재로 영상을 만들지도 모르겠는데요. 아직은 챗 GPT가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는 올라와 있지 않아서 진지하게 차라리 본인이 사주 명리학을 공부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사주 명리를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대부분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 정규 수업을 듣고 1년 정도 되면 본인 사주뿐만 아니라 가족들이나 지인들 사주도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는 실력까지는 올라올 겁니다. 제 수업을 듣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도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오셨거든요. 제가 25년 초부터 1월에서 3월까지 해가지고요, 이렇게 초급반을 진행을 했었고 4월부터 6월까지 해서 중급반을 진행을 했어요. 7월 중순부터는 고급반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전에 진행했던 초급반하고 중급반 수업은 제가 라이브 클래스라고 여기 제가 수업했던 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VOD로 파이님들이 구매해서 보실 수 있게끔 깔끔하게 편집을 했었거든요. 혹시라도 명리학을 진지하게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좋은 선생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선생님들 만나서 명리학을 진지하게 1년 정도 공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라이브 클래스 사이트 주소는 제가 영상 설명란이랑
댓글에 달아둘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초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